정구의 신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문규정, 그 두 번째 챕터인 어문규정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들어가는데 우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기서는 굉장히 PPT로 사용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문제를 쭉 한번 훑어 내려갈 겁니다. 자, 먼저 이쪽을 먼저 보시면, 자, 어문규정 공부 방법이라고 처음에 나와 있는데, 자, 어문규정에는 한글 맞춤법이라는 게 있고, 표준어 규정이라는 게 있고, 외래어 표기법, 그리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있는데, 사실은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같이 연결해서 가야 될 부분이겠죠. 어쨌든 여기에서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은 매번 출제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잘라서 세분화 시켜서 강의를 한강 이렇게 나갈 예정이고,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둘 중에 하나가 출제됩니다.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강좌로 묶어서 이곳에서 필요한 것들은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다 우리가 건드려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총칙 1장 봅시다. 1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자, 한글어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밑줄 쳐봐.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어법에 맞도록, 어법은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는 내지만 어떻게 표기와 소리는 다르게 낸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는 표기죠. 근데 한글어 맞춤법을 할 때는 이거 소리로 변환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소리 내면 어떻게 돼? 손이 이걸 가지고 맞춤법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소리를 가지고 기본으로 삼 때 어떻게 표기는, 한글 표기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외래어는 표기가 어떻게 소리가 표기로 되는 게 외래어라는 겁니다. 그건 다음에 가서 우리 다음 강좌에서 이야기를 할 부분이니까 자세한 부분은 뒤쪽 가서 하도록 하고, 자, 2항 역시 별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띄어쓰기가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죠. 띄어쓰기.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띄어쓰기가 되는지 그거를 잘 알아두면 될 거고,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자, 외래어 표기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뒷부분에서 합니다. 자, 2장에서 보면 자모죠. 자모. 한글 자모는 몇 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한글 자모는 몇 글자? 24글자다. 에휴, 선생님 저 이제 알았는데요.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알면 되지 뭐. 자, 어쨌든 간에 붙임 2를 보면 위에 자모로서 적을 수 없는 소리, 즉 24개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게 뭐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된소리. 보통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물론 다 적다 보면 쌍지읒까지만 적으면 되죠. 이거는 자음이라면 모음에는 이중모음이라는 것. 그쵸? 우리는 단모음은 아야, 어여, 오여, 우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중모음은 예가 있든지 위가 있든지 워가 있든지 이런 이중모음이 24글자 플러스 알파로 된 거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24글자를 변형된 것뿐이지 새로운 글자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일단 된소리죠. 자, 5항을 보면 1절 된소리에서 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다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이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자, 두 모음 사이에서 하나씩 봅시다. 하나씩만 예를 들면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할 건데, 1번을 보면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죠. 예를 들면 소, 쩍, 새야. 근데 두 모음 사이란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모음이죠. 그 다음에 쩌에다가 어도 모음이죠. 그럼 모음과 모음 사이에 뭐가 온 거지? 지읒이었단 말이야. 발음이 소적새가 아니라 소쩍이란 말이야. 그럼 모음과 모음 사이에 이렇게 되면은 뭐 한다? 그냥 된 소리를 적더라. 그래서 소쩍새라고 적더라. 두 번째,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 나는 된 소리죠. 노란 양말이네. 노란 양말. 그러면 2번은 노란 양말이 뭐죠? 비음아 노란 양말이죠. 받침 뒤에 나는 된 소리를 어떻게 적는다? 산뜻하다. 자, 니은이네. 이 받침 뒤에 나는 거죠. 니은 받침 뒤에 뭐가 된다? 산뜻이 아니라 뭐가 된가? 산뜻이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된 소리를 적더라. 뭐 이런 거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다만 기역 비음 받침 뒤에 나는 된 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 소리로 적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는 받침이 기역 디귿 받침이면
기역 디귿 받침 뒤에는 뭐가 된 소리로 적지 말란 얘기죠. 자, 이거 발음해 봅시다. 발음이 뭐가 되죠? 발음은 분명히 국수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은데 받침이 뭘로 끝났지? 기역과 비읍 중에서 기역으로 끝났지.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소리는 뭘로 적지 말란 얘기죠? 쌍시옷으로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수로 적지 않고 국수 그냥 예사소리로 적어야 된다. 뭐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외음악. 아이고, 국외음악은 우리가 좀 날로 먹죠.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배웠단 말이죠. 디귿과 티귿이 반모음 이를 만나면 뭘로 변하더라? 디귿은 지읒으로, 티귿은 무엇으로? 치읒으로 변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국외음화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히 다가왔죠. 아, 여기 나온 걸로 합시다. 마지 이가 나왔죠. 그러면 디귿 다음에 이 모음이 왔죠. 여기 원래 없는 거니까 이 모음이 바로 붙으니까 디귿이 뭘로 변해야 된다? 지읒으로 변해서 소리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야 된다? 마지로 바뀌더라. 이런 게 국외음화더라. 됐죠? 그 다음에 디귿 받침 소리는 뭐 디귿 받침 소리로 나는 중에는 디귿을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는다. 뭐 거기 보면 돗자리 같은 것들 한번 쭉 보면 되고, 모음도 마찬가지고 사절 모음을 보니까 게레메페헤의 예는 에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뭐로 적는다? 예로 적는다. 또 보면은 거기 제9항 의나 자음의 첫 소리를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로 적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를 가지고 설명해 보면, 자, 의나 자음의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자, 그럼 의는 뭐죠? 의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뭐가 되더라? 의는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로 적는다. 소리는 뭔데? 이라고 소리가 나지만 의 소리는 뭐가 적는다? 이 소리로 나더라도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의로 적어야 된다. 그럼 뒤에 선생님 나온 거는 뭐예요 도대체? 무늬는 뭐냐면 무늬죠. 이 소리는 뭐가 되는 거야? 소리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니로 소리 나지만 의 소리가 난 거죠. 의. 이거는 절대로 이 소리가 나더라도 이렇게 이를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의를 그냥 써야 된다. 그래서 니가 되더라. 됐죠? 그 다음에 두음 법칙이죠. 두음 법칙. 한자음 녀녀뉴니. 그러면 한자음 뉴니는 말이죠. 어떻게 되더라? 첫 단어가 첫머리 올 때, 이게 맨 앞에 글에 올 때는 두음 법칙에 의해서 니은을 쓰지 않고 이로 적더라. 이렇게 고쳐 써야 되는 게 두음 법칙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음이야. 그죠? 한자음에서 대표적인 게 여자죠. 한자를 보면 여자 돼서 개짐 여자죠 분명히. 그런데 앞에 온 게 여로 오니까 얘는 여로 쓰지 말고 뭐로 고쳐 써야 된다? 여로. 그래서 여자라고 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뭐 의존명사 야녀음은 인정하는 거고, 단어 첫머리 이외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단어 첫머리니까. 그럼 남녀 같은 경우는 본음대로 인정하는 거니까 남여가 맞냐? 남여가 맞냐죠. 그러면 남여니까 본음 처음 음 다음이니까 첫 번째 음 다음에 나온 여는 어떻게 개짐 여, 본래 음인 여를 쓰는 게 맞다. 그래서 남여를 쓰는 게 맞다라고 지금 설명이 돼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붙임이를 보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으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여성은 신 플러스 원래는 여성이란 거죠. 분명히 신 플러스 여성이죠. 그런데 어떻게 원래는 여성이 아니라 개짐 여자니까 여성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이 여성은 하나의 단어니까 첫 음절이니까 여로 돼야 되는데, 그래도 얘는 어떻게 된다? 신여성으로 적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가? 뒷말의 첫 소리가 합성어에서 신과 여성이라는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으로 소리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니은을 쓰지 말고 여로 써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항 보면 한점 야려료류리가 단어 첫머리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서 야여유이로 적는다. 결국은 이거를 합쳐보면 두음 법칙은 한자음에서
니은이나 리을이 첫 음절에 온다라면 이 니은이나 리을이 뭘로 변한다? 이응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바로 두음 법칙이다. 그래서 보면은 그 량심이란 거 있죠. 량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량심인데 첫 단어가 리을이기 때문에 리을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두음 법칙에서 어떻게 이응으로 바뀌어서 심으로 고쳐야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존명사는 보는 대로 적는다. 똑같죠. 뭐 니은이나 리을이나 다른 게 없고 뭐 단어 첫 머리 이외에는 보는 대로 적는다. 계량도 마찬가지. 계량할 때는 원래는 뭐가 되는데 량인데 첫 단어 다음이니까 그냥 량자를 쓰는 게 맞다. 뭐 니은이랑 리을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쭉 넘어가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문제 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문제 1번에서 맞춤법에 바르지 않은 것은 자 률이 나온 거죠. 두음 법칙을 분명히 얘기하는 건데 자 한번 보자. 바르지 않은 거야. 이 과목의 수강생들이 출석률이 가장 높다. 출석률이 맞을까 틀릴까? 맞죠. 왜 맞아? 률은 원래 첫 음이었으면 율로 쓰는 게 맞지만 어떻게 첫 음절이 아니면은 본 음대로 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률이 가장 높다. 률이 쓰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성공률, 성공에다가 률, 첫 음이 아니기 때문에 한자의 첫 음이 아닌 건 률로 쓰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백분율, 백분율이네. 이것도 뭔데? 니은 뒤에 자 12랑을 봐봐. 12랑 우리 앞에서 본 거 12랑을 보면 붙임 뭐가 되는 거죠? 12랑을 보면 뭐가 됐어? 거기를 가만히 보면 니은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 니은 뒤에 있는 것은 이응으로 쓰는 것.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고. 4번 그 이를 착수하기 전에 실패율을 따져보아야 된다. 모음 패 다음에 모음이죠. 모음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모음 다음에 오는 것들은 뭐가 된다? 그냥 원음대로 이걸 쓰는 게 맞다. 그럼 정답은 이제 5번인데 왜 5번이 틀렸을까? 원래 우리 학교 선배들의 대학 합격률은 높은 편이다. 자, 이게 왜 되냐면 분명히 어디에 될까? 어디에서 률이 맞는 거죠. 왜? 똑같잖아. 률. 원음 뒤에 거니까 률을 쓰는 게 맞는다. 그쵸? 그럼 선생님 좀 3번과 4번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럼 3번과 4번만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자, 니은 뒤에 모음이 오면 모음이 왔으므로 뭐가 된다? 니은과 니은 뒤에 모음이 오면 뭐가 된다? 율로 쓰라고 몇 항? 10이랑 붙임 단안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3번과 4번은 율이 맞는 거고 나머지들은 자음이잖아. 자음이 오거나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율이 아니라 본음을 받쳐 적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합격률이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또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다시 제 12항으로 넘어가서 한자음 라레료류르가 단어의 첫머리 올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네. 라네노누뉴 니으 어렵죠. 로 적는다. 그러면 한자음이 리을은 뭘로 바뀌었다? 니은으로 바뀌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 락원인데 즐거울 락자에다가 그쵸? 이게 즐거울 락자에다가 원인데 어떻게 리을이 왔으니까 얘는 뭘로? 니은으로 바뀌어서 낙원으로 바뀌더라.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 이것도 마찬가지. 노인도 마찬가지죠. 내일도 원래는 올레자가 써서 레일인데 리을이 왔으니까 뭘로? 내일 니은으로 바뀌더라. 그 다음에 보면은 겹쳐나는 소리는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식이 아니라 같은 것들이 받쳐 적는다 이거죠. 똑딱똑딱도 마찬가지고. 자, 체험과 조사입니다. 체험과 조사. 이제 넘어가서 형태에 관한 것. 자, 또 형태네 이제는. 형태는 또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 체언이 뭐냐를 보면 명사, 대명사, 수사 우리 이런 걸 뭉뚱그려서 체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체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붙는다? 조사가 따라 붙는다. 그러면 조사는 혼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체언에 달라붙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체언과 조사는 구별하여 적는다. 구별하여 적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사 이가 오죠. 주격 조사 이가 오는 거고, 떡을하면 목적격 조사 을이 온 거고, 떡만 뭐 이런 거면 뭐 보조사가 온 것도 오고, 떡으로 하면은 부사격 조사가 온 거고, 떡이다 이러면은 뭔데? 서술격 조사가 온 거죠. 그러니까 구분은 하지만 체어는 혼자 쓸 수 있는 거죠. 뜻을 가진 혼자 뜻을 가져서 스스로 쓸 수 있는 단어. 떡은 혼자 쓸 수 있잖아. 근데 이, 을, 맛, 으로 다 혼자 쓸 수 있어? 야, 이다? 또는 뭐 으로? 맛? 이런 거 안 되죠. 그러니까 들러붙어서 얘가 어떤 격, 주격이냐 목적격이냐를 나타내는 게 조사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절은 어간과 어미인데, 자, 어간과 어미는 이 어간이란 건 반드시 어디에만? 동사와 형용사에만 쓰인다. 우리 동사와 형용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 그러죠? 체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라면 얘는 용언이라 그러죠. 용언. 그런데 이 어간과 어미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형을 밝혀야 된다. 기본형을 밝혀야 된다. 예를 들면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죠. 얘 기본형이 뭐죠? 먹다죠. 그래서 먹고, 먹으니, 먹어서 활용이 되죠. 이 변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어미라 그러고, 변하지 않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얘랑 뭐가 달라요? 자, 얘는 명사니까 조사가 오는 거고, 얘는 동사니까 어미가 온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붙임 1에서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때 앞말이 본뜻이 유지되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뜻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그럼 거기 1번과 2번은 하나는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는 것, 두 번째는 본뜻에서 멀어지는 것. 자, 이것만 좀 잘 생각하면 돼. 넘어지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렸어.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렸어. 어떻게? 야, 이렇게 해볼까? 넘어지다가 맞을까? 아니면 원래가 넘어지다가 맞을까? 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왜? 얘는 틀려. 얘는 맞아. 왜? 넘어지다는 기본형인 넘다와 지다가 합쳐진 거죠. 그러면 넘다와 지다가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렸죠. 근데 어쨌든 이 지다가 붙었지만 어떤 행위야? 지금 넘어지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앞에 용언에 뭐가 살아버렸어? 원형이 본뜻이 유지가 됐죠. 그럴 때는 반드시 뭐 해달라 그랬죠. 여기서 원형을 밝혀 적으라 그랬으니까 원형이 기본형이 넘다, 넘고, 넘으니, 넘어서니까 원형은 넘이 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넘어지다를 쓰는 게 아니라 넘어라는 이게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넘어지다가 맞는 거고, 그러면 드러나다.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돼 있죠.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들어가다는 나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드러나다는 뭐가 맞을까요? 원래는 들다와 나다의 뜻이죠. 근데 들다와 나다는 원래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건데, 드러나다 뭔가 밝혀 적힌다 뜻이 달라졌죠. 그러면 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드러나다로 원형과 멀어진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종결어미에서 오와 요를 사용하는 거죠. 아이고, 이건 간단합니다. 오와 요는 언제 사용하는 거죠? 한번 우리 학생들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와 요 뭐뭐 했습니다. 그런데 오와 요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오는 언제, 모든 말을 종결할 때, 얘는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책이고요 이러지. 이것은 책이고 오 이런 말 안 하죠. 이것은 책이고요, 저것은 노트예요, 이것은 밥이고요, 저것은 국이에요, 요를 쓴단 말이에요. 오는 뭐 여기서 보면 뭐 이것은 책이 쓰면은 뭐 더 이상 말하면 안 됩니다. 끝내버린 겁니다. 문장을. 요는 이 뒤에 더 할 말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종결과 연결이라는 거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제 8항으로 한번 가봅시다. 제 8항으로 가서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과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2, 3, 4, 5번이 있죠. 이런 걸 우리 불규칙 용언이라고 합니다. 불규칙 용언이 뭐냐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갈다가 있죠.
갈고, 갈다 갈고 그대로죠. 근데 니를 쓰면 갈리라는 말이 없죠. 어떻게 쓴다? 가니라는 말로 뭐가 탈락됐다? 리을이 탈락되죠. 그래서 리을 불규칙 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긋다. 긋다가 기본형인데 그 고를 하면 긋다, 긋고 그대로죠. 근데 그 은이를 붙여서 또는 그 어를 붙여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그 은이, 그 뭐가 생략되죠? 시옷이 없죠. 그럼 무슨 불규칙 현상? 시옷 불규칙 현상. 시옷이 얘까지는 시옷이 있는데 얘부터 없어졌으니까. 또 세 번째는 히읗이 줄어드는 경우. 그렇다, 그렇고 그대로 나오죠. 나오는데 뭘 붙여버리면 니를 붙이면 그런 니가 아니라 얘는 뭐가 되죠? 그런 니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히읗이 없어. 무슨 불규칙? 히읗 불규칙 현상. 그러니까 리을이 탈락하고 시옷이 탈락하고 히읗이 탈락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우나 으가 줄어드는 경우. 이것도 불규칙이죠. 기본형이 푸다, 푸고 그대로인데 여기다가 어를 붙이면 푸어란 말이 없고 뭐가 되죠? 퍼가 되죠. 퍼. 그럼 어가 여기 붙었고 뭐가 사라졌죠? 우가 안 보이죠. 그러면 뭐가? 우가 탈락되는 우불규칙 현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간의 끝이 디귿이 리을로 바뀔 경우 기본형이 걷다죠. 걷고 근데 은이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겉은이가 아니라 걸은이 디귿이 리을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가 된다? 불규칙 현상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뭘 얘기한 거다? 지금 불규칙 어디에? 어간이 바뀌는 어간 불규칙 현상을 이야기한 거다. 여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활용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 활용은 결국 뭐부터 해야 된다? 기본형부터 밝혀야 된다. 아셨죠?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것들을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어렵게 배우니까. 자, 이제 넘어가서 또 넘어가고 여섯 번째 어간의 비읍이 으로 바뀌는 경우 똑같은 겁니다. 아홉 번째까지. 그럼 문제 2번으로 넘어가서 우리 한번 봅시다. 다음 중 맞춤법에 바르지 않은 것은 이 음료수를 이 병에 따라 마셔라. 따라 마셔라. 기본형이 뭐죠? 따르다죠. 따르다, 따르고 따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아가 온 거죠. 그러면 뭐가 탈락했다? 얘는 으가 없어지고 따라가 되니까 뭐가 됐다? 으 탈락 현상. 으 불규칙 현상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러라. 들러라의 기본형이 뭐죠? 들르다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들르니 바뀌는 게 없는데 어를 붙이니까 뭐가 되죠? 들러가 된 거죠. 여기도 뭐가? 으가 없어졌네. 으 탈락 현상. 담갔다의 기본형을 보면 되죠. 담갔다의 기본형은 담그답니다. 담그고 그대로 있는데 뭐를 붙이니까? 아를 붙이니까 아를 한번 붙이면 뭐가 될까? 가가 되는 거죠. 그럼 아는 그대로 있는데 또 으가 없네. 얘도 으탈락 현상. 아이고. 그럼 1, 2, 3번은 같은 으탈락 현상이네. 불규칙 현상이 일어났어. 치렀다. 한번 봅시다. 치렀다의 기본형이 뭐죠? 치르다, 치르고, 치르니.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어를 보니까 뭐가 된 거죠? 뭐가 됐죠? 여기 치렀다가 되는 거죠. 치렀다가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치렀다로 적어야 되는 거죠. 치렀다가 아니라. 그럼 이것도 역시 뭐가 되면서 으가 탈락하면서 어시 왔으니까 으 탈락 현상이 되는데 뭔 소리야? 롯이 되면 안 되죠. 치렀다로 붙여줘야 되지. 에이, 얘는 잘못했네. 그럼 괴로워서가 왜죠? 기본형은 괴롭다죠. 괴롭고 이렇게 되는 거죠. 워서를 한번 붙여봅시다. 워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괴로워서. 뭐가 없어졌지? 비읍만 사라졌죠. 그럼 얘도 비읍 탈락 현상이죠. 그럼 4개는 전부 다 탈락 현상인데 얘는 지금 잘못됐네. 탈락도 아니고 아예 문법이 잘못돼 버렸죠. 그러니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만 헛헛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는 사람들은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래 괜찮아 막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아주 그냥 뇌가 하얘지고 있어. 이거를 어떻게 빠른 시간에 정리해 줄까? 라는 점에서 자, 이제 넘어가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빠르게 하고 싶어도 꼭 나오고 알아야 되고 우리 고득점을 받아야 되니까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구항 봅시다. 어간에 이나 또는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에는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어미에서 원형을 밝히는 경우가 뭐가 된다? 어간이 뭔지 알죠?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에 뭐가 붙거나 어미가 이가 붙거나 음이 붙었어. 또는 음이나 미음이 붙어서 뭐가 되면 이게 명사로 되면, 자, 어간과 어미라는 이거는 동사와 형용사인데, 원래는 동사와 형용사가 이나 음이라는 미와 결합하면 품사가 명사로 바뀌어버린 거야. 또는 여기에다가 이나 시가 붙어서 뭐가 되면 부사로 된 것 있죠. 이때는 뭘 밝혀 적어야 된다? 원형, 기본형의 원형은 밝혀 적어야 된다. 자, 예를 들면 길다 형용사죠. 근데 길고 해서 길이가 붙었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죠? 명사가 바뀐 거죠. 얘는 길이는 명사니까 품사가. 그러니까 원형을 밝혀 적어. 길자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냥 길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이게 원형을 밝혔다는 뜻이고, 음이나 미음이 붙은 건 뭐냐? 자, 묵다로 한번 해볼까, 우리가? 묵다가 기본형이죠. 그쵸? 자, 묵다라는 뭐가 온 거죠, 지금? 용언이 온 거죠. 여기에다가 음을 붙이니까 묵음이 온 거야. 얘는 뭐가 된 거죠? 명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명사가 됐으니까 뭐를 원형은 그대로 밝혀 적는다. 뭐 이런 거죠. 믿다라는 형용사에다가 음이 와서 믿음이라는 명사가 된 것도 똑같은 거죠.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 자, 예를 들면 같다라는 형용사죠. 근데 여기다가 같고 같이가 와서 같이는 뭐가 되는 거죠? 부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부사가 됐으니까 같이라는 단어는 용언의 어간은 변하지 않고 원형이 그대로 나오더라. 희가 붙은 것은 작다라는 형용사에다가 뭐가 온 거지? 작히 이렇게 나왔어. 아니, 밝다라는 이걸로 할까? 밝다라는 형용사에다가 희가 온 거죠. 그러면 밝히는 부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된 거죠? 원형이 그대로 살아남더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다만 별표, 이 부분. 어간에 이가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더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름은 원래 기본형이 뭐죠? 놀다라는 동사입니다. 얘는 분명 동사였죠. 놀고 놀며 다 노는 행위죠, 지금. 그런데 뭐가 붙어버렸죠? 음이 붙었죠. 음이 붙은 거는 뭐가 돼버린 거죠? 원형을 밝히지 않는 거 그렇죠? 그러면 노름은 이게 원래 명사인데, 원래 이 노름이란 게 뭐가 되는 거죠? 신나게 한바탕 논다 이런 뜻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뭐가 된 거죠? 노름은 도박다이가 된 거죠. 도박다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돈 놓고 돈 먹기로 바뀌니 노름이란 것은 뭘 하지 않는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가 있죠. 원래는 목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걸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목에 거는 액세서리인데 목걸이는 뭐가 된 거죠? 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 리을이 빠져 있는 거죠. 왜? 원형을 밝혀줬지 않은 거야. 뜻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또 이걸 지워서. 오늘 굉장히 선생님들 쓰는 게 굉장히 많죠, 지금. 다시 지워서 어간에 이나 이외에 몸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원형의 전미사 다른 품사로 바뀐 거예요.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자, 명사로 바뀐 것, 부사로 바뀐 것, 조사로 바뀐 것 이거죠. 그러면 명사로 바뀐 것은 뭐냐면 이나 이외에 몸으로 시작된 전미사, 이거 밑줄 쳐야 돼요. 이나 이외에 몸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으면 그럴 때 품사가 바뀐다면 뭐 하지 않는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자, 거기 보면 무덤이란 게 있죠. 원래 묻다 플러스 뭐가 된 거죠? 덤이 된 거죠. 묻다가 원래 뭐가 되는 거죠? 묻다는 동사가 되는 거죠. 근데 무덤은 여기 나오는 무덤은 뭐가 되는 거죠?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동사가 명사로 변했죠. 그런데 뭐가 된 거죠? 이나 이외에 몸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온 거죠.
그럼 뭐가 된가? 원형을 밝혀 적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무시해 디귿은 안 보이고 얘는 사라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원형에서 멀어지더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사로 바뀐 것 중에서 너무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면 너무가 뭐냐면 원래 파생어죠. 넘다에다가 뭐가 온 거냐면 의가 온 겁니다. 그러면 원래 넘다니까 넘에 뭐가 사라졌다 지금? 미음이 사라졌다. 왜? 너무는 부사라는 품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기본형은 넘다에서 와야 되는데 미음이 안 보여. 이것도 역시 뭐가 된 거야? 원형에서 멀어진 거다. 이런 것들. 자, 20항도 빨리 가보면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집집 이 명사 집 뒤에 뭐가 오니까 이가 오죠. 집집이는 뭐가 되는 거죠? 부사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모르겠어. 뭐 원형 밝히지 않는 건가 봐. 그 다음에 명사로 된 것, 뭐 절름발이, 절름이라는 명사와 발이라는 게 합쳐졌는데 이게 명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21항 명사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자,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것은 갑지다. 갑지다는 갑 플러스 지다가 된 거죠. 지다. 맞죠? 그러면 전미사가 원형을 밝혀 적었죠. 갑이란 말 그대로 있으니까. 또 이번 별표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은 겁니다. 덥다 플러스 개가 합쳐진 말이죠. 그러면 덥개가 된 거죠. 그럼 뭐가 된 거죠 이게? 덥에다가 개가 붙었죠. 여기는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죠. 자음. 개라는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럼 덥자는 덥개도 마찬가지로 덥개니까 덥이라는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잖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항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전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그 원형을 어간에 밝혀 적는다. 뭐 이희리기 우구추 이런 것들이 오면 원래 맡기다 맞단데 이희리기가 그러니까 맡기다 그대로 원형 그대로 나타나더라. 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옴땅에다가 이희리기가 들어서 옮기다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은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래는 깔쭉하다죠. 하다가 붙을 수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붙은 이가 붙어서 깔쭉이는 명사가 돼버리죠. 그러면 원형을 그대로 밝혀 적는다. 뭐 이런 뜻이고. 25항으로 넘어가서 하다가 붙은 어근에 희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예를 들면 깨끗하다가 붙을 수 있는 거죠. 원래는 깨끗하다를 쓸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어근에 희나 이를 붙여봐봐. 깨끗 이를 붙였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돼 안 돼? 붙죠.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 거죠. 깨끗이가 부사가 됐으니까 원형 깨끗 그대로 남아있더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부사에 이가 붙어서 된 경우도 공곰 이가 되는 거죠. 원형을 그대로 밝혀 적었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자, 27항을 보면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성어니까 국 플러스 말이죠. 원형을 밝혀 적어야 돼. 그러면 말다 말고 이거니까 말은 그대로 남아야 되죠. 그럼 이 두 말을 합치니까 궁, 말, 이가 돼야 된다. 왜? 원형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물난리도 마찬가지죠. 물 플러스 난리야. 그러니까 얘도 그대로 남아야 돼. 그래서 얘를 쓰면 물, 날, 리가 돼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28항 보면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말이 어릴 적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뭐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끝말이 말과 소야. 근데 원래는 말, 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발음은 리을 발음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소리가 나더라? 마, 소 이렇게 소리 나죠. 말과 소란 뜻으로. 그러니까 리을 발음이 안 나는 건 안 나는 대로 그대로 적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고. 30항. 이것도 별표 써가야 됩니다.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자, 우리가 시간과 관계없이 이 사이소리 현상은 또 선생님이 또 얘기할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헛걱거리고 있죠. 난 하면서 너무 힘들어.
지금 이 굉장한 양의 지식을 이렇게 압축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스스로에게 선생님은 칭찬합니다. 항상. 사이시옷은 나 이렇게 말해놓고 참 재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대단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쳐 적습니다. 자, 순 우리말과 우리말로 된 합성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소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장과 한번 연결해 봐야 돼. 첫 번째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고, 그 다음 장은 순 우리말과 한자로 된 합성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하나는 우리말의 합성어고, 두 번째는 우리말과 한자어의 합성어입니다. 전제 조건은 다 똑같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한 방에 다 끝내자. 이렇게 그려서 우리말 합성어, 단어를 합친다는 뜻이고, 우리말 플러스 한자, 한자가 앞으로 나와도 됩니다. 한자 플러스 우리말 해도 돼요. 첫 번째 조건은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눌 때는 사이 시옷을 적습니다. 뒷말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되면 표기에서 사이 시옷을 받쳐 적는다. 예를 들면 나루라는 우리말과 배라는 우리말이 있는데 발음을 해야 돼요. 여기서 사이 시옷은 발음 한번 해봅시다. 나루배예요, 나루배예요. 나루배가 맞아요, 나루배가 맞아요. 나루배죠. 나루배를 타고 가지 나루배를 타고 가지 않죠. 그럼 나루배니까 뒤에 뒷말의 첫 소리가 뭘로 소리가 나루배 소리가 나더라. 그러니까 된 소리가 돼버렸어. 이럴 때는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다가 루빼 사이 시옷을 적어준다. 됐죠? 하나 볼까? 또 여기 하나만 더 보면 냇물과 가, 시냇가가 있죠. 그러면 내가가 맞아요, 내가가 맞아요? 발음이 내가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받침을 사이 시옷을 적어서 내가라고 한다. 그러면 자, 여기 우리말과 한자는 귀와 병이 만났죠. 귀와 병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발음해보면 어떻게 돼? 귀병이에요, 귀병이에요? 귀병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받침을 적어서 귀병 이렇게 써줘야 된다. 자, 머리빵, 머리와 방이 만난 거죠. 자, 예를 들면 방이 뭐가 되는 거고 한자하고 머리가 우리말이죠. 그러면 발음을 해보면 머리 빵이 소리 나죠. 그러니까 얘도 사이 시옷을 받쳐 적어서 머리 방이라고 표기를 해줘야 된다. 두 번째,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뒷말 첫 소리가 니은 미음 앞에서 이 소리 앞에서 뭐가 니은 소리가 덧남. 그러니까 소리에서 없던 니은이 갑자기 생기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말 같은 경우는 아래 플러스 원래 이죠. 아래 플러스 이죠. 소리 내볼까요? 아래 니. 그죠? 뒷말이 첫 소리에서 뭐가 된 거죠? 니은이 덧나버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적어야 된다? 아래 이로 적어줘야 된다. 됐죠? 자, 그런데 이거 잇몸이란 거죠. 잇몸. 잇몸. 이것도 뭘까? 이것도 뭘까? 이게 아니죠. 아렌 이가 되는 거야. 아렌니. 그러니까 아렌 이가 되는 거고. 자, 잇몸도 이 플러스 몸이죠. 발음을 하니까 인몸. 자, 니은 미음 앞에서 어떻게 된 거야? 니은 소리가 덧나버렸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야 된다? 몸이 돼야 된다. 그럼 한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후 플러스 날. 니은 앞에서 발음을 해보니까 발음이 훗날이 되더라. 없던 니은이 발음이 되더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적어야 된다? 훗날이라고 적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후는 한자하고 날은 우리말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뭐가 되냐면 뒷말 첫소리 모음 앞에서 첫소리 모음 앞에서 뭐가 된다라면 니은 소리가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죠. 그럼 없던 니은이 두 번 생긴다는 얘기죠. 자, 뒤 플러스 1이죠. 뒷말 첫소리 모음이죠. 이거는 모음이죠. 근데 발음을 해보니까 뒷, 니은, 없던 니은이 두 번 생겼네. 그거 니은이 덧난 거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뒷,
1 사이시옷을 적는다. 그럼 한자도 마찬가지 뭐가 되는 거죠? 예, 4 플러스 1이죠 원래는. 그런데 모음 앞에서 소리가 어떻게 된다? 소리를 내보니까 예, 산, 니, 아이고야 니은이 없던 니은이 두 번이나 보였네? 그러면 얘도 예, 사, 1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더라. 이게 기본적인 뭐가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두 음절로 한자이죠. 원래 자 예를 들면 치과와 고가 도로라는 게 있죠. 자 한번 발음해 봅시다. 치과 어떻게? 치과 발음이 나고 고가 도로는 고가 도로 발음 나죠. 그러면 된 소리가 났으니까 얘는 표기가 치과가 되고 얘는 고가 도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다 틀린 말이죠. 왜? 한자 치과는 무슨 이치자와 과목과자죠. 원래 한자어와 한자어의 합성어는 뭘 적지 않는다?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우리말의 합성어라든가 반드시 우리말이 들어간 합성어가 돼야 되는데 고가가 뭔데? 높을 고 도로가자. 그럼 한자와 한자어 합성어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6개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퇴간, 횟수 이 6개만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걸 허용한다.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3번으로 들어가서 다음 밑줄친 부분의 맞춤법에 바른 것은 보니까 어제는 부모님의 제삿날이었다. 제삿날. 왜? 니은 소리가 덧났네. 그럼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되네. 두 번째, 일을 해준 대가를 두둑히 받았다. 에헤이, 대가가 뭐죠? 대가가 뭐죠? 여기는 사이시옷이 돼 있죠. 사이시옷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대가는 한자와 한자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된다? 사이시옷이 없어야 된다. 이거 오타가 났지만 여기 사이시옷이 있었죠. 문제에는 상사가 가웬일을 시켰다. 정답은 3번. 왜냐면 가웨 플러스 1인데 발음을 해보니까 가웬일 니은이 덧났으니까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거 맞고 조개쌀이죠. 조개쌀이니까 발음이 여기도 역시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되고 횟수는 6개의 예외적인 한자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게 맞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아이고 오늘 선생님만 굉장히 바빠요 지금. 아마 이 강의를 지금 몇 강째 하면서 가장 많이 칠판을 쥐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선생님이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아유. 자 이제 갑시다. 31화 두 말이 어울릴 적에 비읍 소리나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자, 비읍이 덧나는 소리와 히읗이 덧나는 소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뎁살이라는 게 있죠. 뎁살이 비읍이 덧난다 그랬죠. 왜냐면 원래는 대에다가 없던 소리죠. 대로 만든 쌀입이란 뜻이죠. 그러면 비읍이 덧난 소리란 뜻이에요. 원래가 대나무 대자에다가 쌀이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원래는 대나무를 대비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럼 비읍이 남아 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읍 소리가 덧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덧나는 건 덧나는 소리대로 적어서 그냥 얘를 소리에 붙여달라. 그래서 뎁살이라고 적어라. 지금 이 말입니다. 왜냐면 그거 보면 벼 플러스 씨죠. 근데 소리는 어떻게 난다? 얘는 벼 씨로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비읍 소리가 덧났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벼씨라고 적지 말고 비읍 소리가 덧나는 거는 비읍을 그냥 받쳐 적어라 이 말이고 히읗 소리가 덧나는 건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 원래는 뭐죠? 머리와 가락이죠. 머리의 가락이란 뜻이죠. 근데 선생님이 카는 왜가 나오죠? 자 히읗에다가 그드 즈가 만나면 또는 여기다가 앞에 그드 부즈 플러스 히읗이든 히읗 플러스 그드 부즈가 만나면 얘는 전부 뭐가 된다? 거센 소리로 바뀌어서 크, 트, 프, 치로 소리가 난다. 그러면 머리카락이죠. 그러면 머리카락이란 것은 원래 소리가 머리카락이 나니까 어떻게 나온다? 머리에다가 카가 나오기 위해선 뭐가 나와야 된다? 히읗 플러스 기역이 와야만 히읗과 기역이 와야만 키역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원래는 이 두 개다. 이럴 때는 소리 나는 대로 그냥 히읗은 소리 나는 대로 적어라. 그러니까 소리를 머리카락으로 적지 말고 소리를 적으니까 우리 이런 말은 없죠. 이렇게는 적을 수가 없죠.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진 건 우리 문법에서는 거센소리 현상, 거센소리이기 때문에 축약 현상이기 때문에 축약 형태인 머리카락으로 써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 4번으로 넘어가서 밑줄친 부분에 맞춤법이 바르지 않은 것이 또 맞춤법이네. 햅쌀. 햅쌀 맞을까 틀릴까? 맞죠? 왜? 비읍이 덧난 소리죠. 왜냐면 원래는 해와 살인데 발음은 햅쌀 소리가 나니까 비읍 소리가 없던 소리가 덧난 거죠. 수캐는 뭐죠? 원래는 수 플러스 갠데 무슨 소리가 덧났지? 키역이 나오기 위해선 히읗 소리. 그래서 히읗이 덧난 소리죠. 그 사람은 안팎이 다른 것. 안팎도 뭐가 덧난 거죠? 원래는 안 플러스 박인데 박이 되기 위해서는 비읍에다가 뭐가 덧은 거야? 히읗 소리가 덧나야만이 비읍이 피읍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히읗이 덧난 거네 얘는. 그 다음에 에헤이 아닌데 벼 플러스 씨는 맞는데 소리는 뭐가 나더라? 벽씨로 소리가 나더라. 그러면 비읍 소리가 덧난 경우는 비읍이나 히읗 소리가 덧나면 그대로 적어야 되는데 그럼 벼씨가 아니라 뭐가 되는데 벽씨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접대 비읍 소리가 덧난 거고 저번 때이니까. 자, 네 번째 이제 준말입니다. 준말. 아이고야 이제 준말까지 왔습니다. 지금 준말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준말 간단해. 자, 어미 지 뒤에 안이 어울려 잔과 될 적에는 하지 뒤에 안이 어울려 잔이 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별거 아닙니다. 바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바로 봅시다. 우리 이거는 문제 보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섭섭장케죠. 원래는 뭔데? 섭섭지 아니죠. 섭섭지 않게죠. 지 안이 왔으니까 섭섭장케 줄였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만만찮은 이거는 뭔데? 만만하지 않다. 똑같이 지안이 온 거죠. 그럼 만만찬 바뀌는 거고 변변찮은도 변변치 않은인데 4번 그렇잖아도 얘가 지금 잘못됐네. 그렇지 않은이니까 뭐가 된 거죠? 그렇찬은이 돼야지 그렇찬아도가 아니죠. 그 바로 위에 있잖아.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해야 되겠네. 굉장히 1시간 동안 선생님이 쉬지 않고 계속 떠들어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마지막으로 온 겁니다. 이제야. 자, 40항을 보면 어간의 끄듬절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이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 소리로 적는다. 아이고 이건 진짜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뭐가 된다. 히읗을 기준으로 앞에 축약 현상에서 기역, 디귿, 비읍, 지읒과 히읗이 만나듯 아니면 히읗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만나듯 이 소리는 히읗과만 만나면 어떤 소리로 바뀐다? 거센 소리인 크, 트, 푸, 치으로 바뀐다. 이런 걸 우리는 축약돼서 거센 소리로 바뀐다. 그러면 이 소리 안에는 소리가 몇 개? 2개란 뜻이죠. 기역과 히읗이 붙었다. 얘는 디귿과 히읗이 붙었다. 얘는 비읍과 히읗이 붙었다. 소리가 2개입니다. 거센 소리면서 축약, 탈락한 게 아니라 축약, 압축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간편하게 자, 누구랑 만났는지 한번 보자. 이 2개가 만났죠. 하 다음에 개가 만났으니까 얘는 뭘로? 기역이 뭐가 바뀐다? 캐로 바뀌죠. 그럼 준말은 간평캐 이렇게 되는 게 맞다. 됐죠? 그럼 다정하다는 히읗과 디귿이 만나버렸네? 그러면 얘가 뭐가 디귿이 타로 변해야 되니까 준말은 다정타. 이건 맞는 말이란 얘기죠.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히읗 소리 어간이 붙임 2를 보면 어간의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간의 끄듬절이 하가 아주 줄어들 때 없어진 거죠. 그러면 뭐가 된다? 하를 빼면 된다는 얘기야. 거북하다. 거북지가 된 거죠. 그러면 얘는 하 자체가 사라진 거야. 사라진 거.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6번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
밑줄진 부분에 맞춤법이 바르지 않은 것 찾으면 되지 뭐. 아무튼 자, 아무튼 내일 전화해라. 맞죠? 왜? 붙임 3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아무튼 그게 있었고, 나는 그런 일에 익숙치 않나? 익숙치죠. 어떻게 돼야죠? 기본형이 익숙하다죠. 맞죠? 그러면 익숙하다에다가 익숙하지가 온 거죠. 그러면 두 개가 붙었네. 그럼 히읗과 지읒이 붙었으니까 뭐가 돼야 된다? 얘는 치로 바뀌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 익숙 뭐가 돼야 된다? 치야 아니면 익숙지야. 이게 문제죠. 어느 게 맞을까요? 자, 익숙치가 맞을까요? 익숙지가 맞을까요? 잘 봐. 하가 빠진 걸까? 아니면 아가 빠진 걸까? 익숙 뭐가 되는가? 그거 나왔잖아. 붙임 위에 보면 익숙하지는 하지 뭐뭐지 하가 아주 줄어든 말이잖아. 그럼 얘는 익숙하가 빠졌기 때문에 치로 쓰면 안 되고 하가 탈락된 익숙지가 돼야 된다. 자, 무심치는 무심 뭐가 되는 거지? 무심하다에다가 무심 뭐가 아가 탈락돼서 무심 히읗다가 붙으니까 무심치가 많고 청컨대도 마찬가지죠. 거북하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된다? 2번이 돼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는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짜잔 짜자자잔 짠짠 여기서 바로 이제 선생님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책만 보는 선생님인가 아니면 굉장히 연구를 해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일부러 이랬단 말이야.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뭐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니까. 자, 별표. 이거 우리만 이거 우리만 알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수업 받는 친구들만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 자, 한 방에 정리해 줄게 선생님이. 자, 울림소리 알죠? 우리 울림소리. 울림소리가 뭐지? 노란 양말이었던 거. 울림소리 플러스 하야. 울림소리 다음에 하가 붙으면 뭐가 탈락한다? 아가 탈락합니다. 무조건 아가 탈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가 생략되니까 뭐가 남는 거야? 히읗이 남게 되죠. 이건 분명 남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봐봐. 예를 들어서 저기 아까 간편 이런 것들이죠. 저기는 안 나왔네. 간편은. 간편 뭐가 되는가? 하계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게 간편 개가 맞는지 간편 개가 맞는지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야.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잘 봐라. 이거죠. 분명히 간편 플러스 하가 온 거지. 하 앞에 노란 양말이 있어 없어? 노란 양말 중에 니은이 있지. 그러면 뭐만 탈락시켜라? 아만 탈락시켜라. 그러면 아를 탈락시키니까 간편 히읗 개가 된다. 그러면 히읗과 개가 만나면 얘는 뭐가 된다? 캐로 소리 나니까 간편 캐가 된다. 그러면 넌 틀렸고 넌 맞은 거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를 탈락시키면 된다. 자,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전 이제 겁나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익숙치 간단하잖아. 뭔데? 익숙하지죠. 이렇게 나누니까 여기 뭘로 끝났죠? 기억으로 끝났죠. 그러면 노란 양말 안에 있어 없어요? 없죠. 노란 양말이 있으면 아를 탈락시키는데 노란 양말이 없으면 아예 하가 탈락돼야 되니까 익숙은 노란 양말이 없어. 그러면 하를 탈락시켜야 돼.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익숙지가 맞는 거다. 그러니까 넌 틀렸다 이거지. 그럼 무심치는 왜 맞아요? 야, 무심하지죠. 그런데 하 앞에 노란 양말 중에서 노란 양말 미음으로 끝났죠. 울림소리.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하가 오면은 뭐를 탈락시켜라? 아를 탈락시키고 히읗을 남겨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무심 히읗 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된다? 무심치가 된다. 그러니까 무심치가 맞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이것도 뭐죠? 거북지도 한번 해볼까요? 거북하다 끝났잖아. 그쵸? 하다 앞에 뭐가죠? 노란 양말이 오지 않았죠. 노란 양말이 아니면 하를 아예 없애버려야 되니까 거북 뭐 지가 되는 거죠. 하가 생략되면 거북지. 그럼 거북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단 말이에요. 저것만 알아두면 돼. 그러니까 울림소리가 뭔지를 알고 울림소리 뒤에 오는 것들은 뭐가 된다? 아를 탈락시키고 히읗을 남겨서 거센 소리를 만들면 되는 거고, 노란 양말이 오지 않고 바로 하가 온다라면 하 자체가 탈락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좌에서는 우리가 띄어쓰기부터 넘어가는데, 자, 띄어쓰기를 분명히 얘기하지만 띄어쓰기도 출제가 자주 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도 뭐 해야 된다? 예습. 선생님 완전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거 있죠? 예습 반드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어문규정 첫 번째 강좌는 끝냈고, 다음에는 두 번째 강좌에서 선생님만 너무 지치면 안 되잖아. 학생 여러분들도 같이 지쳐야 됩니다. 같이 지치면서 지식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 아셨죠? 다음 강좌에서 좀 더 지치지만 좀 더 많은 지식을 얻어가도록 합시다. 자,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강좌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